문제는 좀 쉬운 편인데 그냥 분위기 봐서 합시다. 7번은 틀리면 안 되고 이제 8번은 어때? 8번 맞춘 사람? 8번 괜찮아요? 오케이. 9번은 이제 산수인데 2차 함수 평행 이동해서 대칭성 이용해서 일단 뭐 함수를 직접 만들어도 되고 뭐 2차 함수 면적 공식 쓰면은 좋고 뭐 실수만 안 했으면은 답은 뭐 금방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맞춘 사람 10번 안 해도 되지? 아니야 10번 괜찮아? 10번 넘어갑시다. 자 11번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게 개념이 중간에 그때의 개념이 바뀌어갖고 자 일단 뭐 해봅시다. 11번 11번은 일단 함수가 하나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쁘게 일단 그려줘요. 자 4까지 1과 4까지 3차 함수가 그려지고 여기 극대 극수가 3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빵꾸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직선이 5, 여기 이제 4보다 큰 직선이 이제 5,0을 지나가. 근데 모든 극값의 합이 10이래요. 그 모든 극값의 합은 일단 여기 3차 함수에서 극대 극소로 나오는 애를 구해야 되는데 약간 요령이 있다면은 여기 변곡점 기준으로 값을 잡으면 조금 괜찮아. 왜 그러냐면 이 변곡점의 y-좌표가 여기 극대랑 극소의 딱 가운데가 되거든. 그래서 변곡점의 y-좌표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이게 이제 평균값이니까 얘랑 얘 극대 극소를 더한 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대랑 극소를 더한 게 돼요. 뭐 몰라도 계산하면 돼. 자, 그래서 F2 여기가 2제 x는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을 집어넣으면 F2가 3이 나와. 3이 6 해서 일단 극대 극소의 합이 일단 6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극값의 합이 12가 나와야 되니까 나머지 한 군데를 이렇게 함수가 바뀌는 부분에 여기 이제 6을 뚫고 지나가게 직선이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극대야 극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뀐 개념으로 저렇게 끊긴 것도 극대가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의 제일 큰 값 이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극대의 정의가 연속이냐 연속이 아니냐 이런 걸로 정의가 되질 않아. 그냥 끊어져 있는 함수로도 극대 극소가 정의가 돼. 이렇게 되면 되고. 그래서 이제 K가 4를 집어넣었을 때 F에 4가 되지. F에 4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K가 되는데 6이 되면 돼요. 그래서 K 값이 나오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2학년 모의고사에서는 뭐 이런 개념 가지고도 이제 킬러 문항들을 좀 내서 근데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수능 문제 출제하러 들어가시면 또 상황이 바뀌니까 한번 다뤄봤습니다. 12번은 어때? 맞춘 사람 12번 애매한데 자 간단하게 갑시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일부러 이번에는 조금 쉽게 작업을 했어요. 작년에 했던 문제에서 고난이도보다는 다 뺐어. 그래서 다 미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것들을 다 밀고 당기고 해갖고 자 C 그러니까 여기가 A, B, C, 여기가 D. 자 CD의 길이가 여기가 1로 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 값이 BAC 뭐 일단 사각형 나오면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되는 게 항상 사각형 나오면은 외접원에 대해서 여기 각과 여기 각의 합이 파이 이걸 이용을 하게 돼 있어. 안 쓸 리가 없어요. 사각형을 낸 거는 뭐 그 이유가 가장 크고 BAC 여기 그냥 세타를 할게요. 그럼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 뭐 항상 도형 문제를 다룰 때는 길이와
각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길이는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여기서 작업을 할 거는 일단 각으로 작업을 하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사인의 BCD인데 BCD 이쪽 각이네. 이쪽 각에 대해서 사인의 값이 나옵니다. 자, 일단 사인 스타가 4분의 루트 15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의 BCD 아무래도 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지.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데 각이 지금 안 맞아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안 맞으니까 당연히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쓰는 게 나은 거지. 자, 그래서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 분의 이렇게 BC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의 BCD 분의 BCD 분의 여기 BD가 되겠네요. BD. 일단 여기에서 비율이 1대2니까 얘랑 얘 비율이 지금 K, 2K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는 실제 길이 나와요. 사인 세타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이 될 거고, 여기서 코사인 코사인 법칙을 쓰면 K 값이 나오는 거지.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과정을 뚫고 가지를 못했으면 이제 그냥 단순한 거야. 그러니까 길이하고 각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게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을 뭔가 우리 지금 각에 대한 정보를 줬잖아. 각에 대한 정보를 주면 이거 순진하게 이제 각의 정보로 인식하지 마시고 길이에 대한 정보를 숨긴 거야. 길이에 대한 정보를 숨긴 거잖아요. 진짜 뭐 실제 각에 대한 정보를 준 것도 있지. 이 자체로. 근데 이걸 한번 뒤집어 봐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면은 풀 수 있을 거예요. 13번을 푸는 걸 봤는데 이제 계산이 이제 막 난리가 난 것 같아. 13번. 이것도 좀 난이도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문제를 좀 오해를 한 것 같아, 이것도. 자, 일단 로그 3의 x인데 y축이 있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a라는 점과 b라는 점, 여기 직선의 기울기가 일단 AB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이 나왔어요. 뭐 기울기를 알려준 거는 정보 하나를 준 겁니다. 아직은 뭔지 몰라도. 그 다음에 AB를 지름으로 한대요. AB를 지름으로 하니 요거에 딱 가운데 점이 Y축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여기서 원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자, 일단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여기서 X축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게 하도 기출문제 여기 X축이 이렇게 쭉 들어간 게 하도 많아갖고 그것 때문에 좀 낚였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X축은 어디 있는지 몰라. 자, 그래서 얘네들을 다 좌표 작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Y좌표에 접한다. 뭐 여기를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얘도 R이고 얘도 R이야. 근데 기울기를 알려줬으니까 기울기가 루트 3이면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삼각형을 살짝 그리면 여기 R이면 여기가 2분의 R이 되고 2분의 루트 3R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돼요. 자, 요게 접했다라는 거는 여기에 X 좌표를 알려준 겁니다. 그럼 이제 A 좌표가 나오는 거야. 여기 뒤에 R에서 2분의 R을 뺀 게 A의 X 좌표예요. R에서 굳이 일단 씁시다.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요 2분의 R로 쓰자. 뭐 이 정도 뭐 암산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로그 함수에다 집어. 요 좌표는 로그 밑이 뭐이죠? 3의 2분의 R이 됩니다. 자, 그럼 B도 나온 거지. B는 2분의 3R이 되죠. 여기 R에다가 2분의 R 더하면 그 다음에 로그 3의 2분의 3R이야. 자, 이제 관계를 하나 잡아야 돼. 여기에서 이만큼의 높이 삼각형에서 A점과 B점에 대해서 원래는 직선의 교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직선에 뭐 교점 굳이 안 해도 여기 사이에 이제 높이차 X좌표에 대해서 뭐 생각을 했으니까 당연히 Y좌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죠. 여기는 이제 2분의 루트 3의 9배니까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루트 3 R이 돼. 근데 여기서 뺍니다.
B에서 빼요. B의 y좌표에서 A의 y좌표를 뺀 게 루트 3R이다. 이 계산만 이제 해주면 됩니다. 로그 3의 2분의 3R 빼기 로그 3의 2분의 R. 뭐 이쪽으로 합쳐져서 R은 날아가고 계산해 주시면은 R은 3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뭐 나머지는 계산이라서 뭔가 조금 오해를 해서 이상하게 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 B의 X좌표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A의 X좌표랑 그 다음에 B의 X좌표의 가운데가 R이잖아. 그렇죠? 우리 여기랑 여기의 X좌표 가운데가 R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 R만 구하면 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14번 맞춘 사람. 14번. 14번 되게 일부러 쉬운 거를 넣어서 맞추라고. 자, 간단해요. 양수 A니까 고민할 것도 없어. 0에 대해서 A가 이렇게 그려지고 fx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gx는 평행 이동을 해서 gx는 fx 하나랑 0보다 작을 때는 요거는 고정이 돼 있어요. 요건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b만큼 평행 양수 b라서 일단 얘를 왼쪽으로 b만큼 그 다음에 위로 b만큼 이동시켜서 미분 가능하게 하래요. 여기서 이제 기울기 0으로 끊겼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기울기 0인 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딱 올려버리면 되죠. 이 상황 만들어내는 게야. 그래서 그냥 산수만 하시면 돼요. 진짜 뭐 어려울 게 없어. 기울기 0인 이 점은 3차함수 비율 같은 걸 이용해도 되고 3분의 2 A가 되고 그래서 B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분의 2 B만큼 요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만큼을 왼쪽으로 평행 이동하고 여기도 B만큼 올라가주면 되고 그래서 뭐 함수값에 대해서도 따져주면 돼요. 함수값이 이제 2B만큼을 올라갔는데 함수값 여기에다가 B제곱에 원래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B제곱에 B 빼기 A B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B 연속인 상황을 만든가 요거는 연속 상황하고 같아요. 뭐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뭐. 해보세요. 연립하면 A는 3, B는 2 나옵니다. 두 개 곱하면은 상황만 알면 되겠지. 자, 15번 맞춘 사람. 15. 이것도 일부러 풀라고 난이도를 좀 낮은 애를 집어넣는데 미적분하고 그래도 좀 요즘에 스타일이 약간 겹치는 상황이 되기도 해. 자, 15번 봅시다. 15번 간단하게 모든 항이 일단 자연수여야 돼. 자, 자연수 수열이에요.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애를 보니 시그마의 5개 AK의 최소를 구하래. 최소. 자, 그러면 어떤 한계의 상황은 아니고 뭔가를 특정 지으면서 최소가 될 것 같아요. 자, AN 더하기 1은 이게 어렵지 않은 게 이제 N이 짝콜이냐에 따라 갖고 R 제곱 AN으로 가든지 아니면 R분의 AN이 되든지 N은 이게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입니다. 당연히 뭐 N에다가 1, 2, 3, 4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별거 없어요. 자, A1은 A1이라고 쓰고 A2는 여기다 1 집어넣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네. 1을 집어넣으니까 R분의 A1이 돼. 그럼 A3은 2를 집어넣은 거니까 R 제곱을 곱해줍니다. 그럼 R A1이 되고 A4는 홀수를 집어넣은 거니까 다시 또 R로 나눠줘요. 그럼 A1이 되네. A5를 집어넣으면 다시 여기다가 R 제곱을 곱하니까 R 제곱에 A1 이 정도만 합시다. A6은 R에 A1. 자, 이러고 나면 항상 얘기했던 게 이거야. 어차피 이 규칙성에 대해서는 등차 아니면은 등비 아니면 이 규칙성에 대해서 홀짝 여기에 대해서 홀짝에 대한 규칙은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뭐 절대값 들어갈 거야. 이 정도밖에 안 나와. 그래서 당연히 홀짝으로 나눠놨으니 홀짝에 대해서 규칙을 봅니다. 홀수 R 곱해지고 있지. 짝수 R이 곱해지고 있죠. 너무 쉽지? 그치?
R만 곱해줘. 홀짝에 대해서. 자, 일단 나 조건으로 가봅시다. 나 조건은 시그마 개수가 2n개야. 2n까지를 간 게 4배에 그 다음에 n에 a에 2k. 자, 이거를 이제 등비 수열에 뭐 합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물론 합공식을 써도 되는데 구조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수학 특강에 올해는 별로 안 나왔다. 올해는 별로 안 나왔는데 작년 재작년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A1, A2, A3, A4, A5, A6 이렇게 해놓고 A2, A4 홀짝으로 얘네들에 대해서 뭔가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게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이렇게 나오면은 뭐야? 우유. 어? 우유. 우유? 아, 나도 주네. 조근쌤이 너희들 힘들까봐 먹을 거 사오잖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조근쌤이 사는 겁니다. 자, 비도 오는데 참. 고맙습니다. 무설탕. 자, 구조를 봐야 돼. 이게 등비수열인데 얘랑 이렇게 홀수로 된 애에 대한 합을 x라고 볼게. x. 그럼 짝수에 대한 합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r이 곱해진 거지. r이 곱해진 거고 r이 곱해진 거고. r, x.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요 표현 방법이 꽤 많이 나왔어. 작년, 재작년에.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나와요. 이 n까지에 대한 합인데 그냥 느낌이 안 오면 그냥 한번 쫙 써보면 돼. A1, A2, A3, A2n까지에 대한 합이야. 근데 오른쪽은 4배에 짝수만 더해놨어. 그러니까 A2, A4, 어디까지? A의 2n까지. 자, 그러면 여기 홀짝이 합쳐진 거니까 홀수에 대한 합은 x, 짝수에 대한 합은 r이 곱해진 거니까 여기에서 잠깐만 이렇게 된 거니까 r분의 x가 되겠네. 얘는 이제 a, ra, r제곱 a. 근데 짝수는 r분의 a. 그 다음에 여기 a. 그러니까 짝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r분의 1씩 곱해졌네요. 다. 짝수는 그래서 r분의 x.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게 4배의 짝수에 대한 합 r분의 x. 이렇게 하면 조금 쉽습니다. x가 다 날아가면서 그러니까 r에 대해서만 정리가 돼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r분의 3이 되고 얘는 1이 됐으니까 r은 3. 이렇게 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암살이 되면 더 좋은데 이런 구조를 공부를 많이 하세요. 하여튼 뭐 안 되면 그냥 뭐 합에 대한 공식을 이용해서도 정리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R까지 나왔으면 이제 사실 끝난 거잖아. 이게 모든 게 다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숫자 입장에서 제일 작은 숫자를 하나 건드려야 되는데 제일 작은 숫자는 요놈이에요. 그치? R이 지금 자연수로 나왔으니까 요놈이 제일 작은 숫자니까 최소를 만들려면 얘가 1이 되면 끝나는 거야. 그치? 얘가 1이 되면 그러니까 R은 3이니까 3부터 시작해서 얘가 1이고 점점점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산수입니다. 제일 작은 숫자가 제일 작게 해주면 되죠. 모든 항이 자연수 조건이 들어갔으니까. 자, 됐고 20번은 어때? 20번. 20번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그냥 3점짜리를 4점짜리로 그냥 넣어놓은 거야. 3점짜리를. 저 틀리면 안 돼. 틀렸으면 아마 산수 문제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갑시다. 뭐 요즘은 대세가 근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근에 대한 문제를 또 넣어봤어요. 사실 뭐 근에 대한 게 뭐 요즘에만 나온 건 아니고
내가 수능 공부할 때 한 20년 전만 해도 뭐 계속 나오던 문제라서 자, 근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항상 묻는 게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짜리냐 이걸 묻게 돼 있어. 그거를 빨리 간파를 하셔야 돼. 자, 실수 알파에 대해서 최고창의 개수가 이게 4차 함수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가조건에서 보면 가조건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일단 0이에요. 그럼 0에 대한 인수를 최소한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아니고 여기가 0이 나왔으니까 두 개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fx가 x에 대한 인수를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게 상수가 나온단 말이야. 제곱이 돼야 이게 하나가 없어지면서 x에 대한 인수 0으로 하나가 더 있어야 이렇게 돼요. 아, 그러면 일단 0에서 인수가 두 개면 4차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되거나 뭐 세 개일 수도 있지. 세 개면 뭐 이렇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알파라고 하는 애가 알파가 있는데 알파는 0은 아니고 거기서 기울기까지 정보가 나왔어. 뭐 대충 여기를 하나 찍어보자. 여기서 근이야. 근이고 그 다음에 요거 리미트 x가 알파일 때 x 빼기 알파분의 fx가 8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거는 f 프라임 알파로 해석할 수 있죠. 요거 기울기에 대한 해석. 여기서 기울기 8입니다. 그러면 뭔지 몰라도 뭐 이렇게 근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근이 하나가 더 있거나 아니면 삼중근이면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네. 뭐 이런 가능성을 다 생각을 하고 나 조건을 이제 봅니다. 나 조건에서도 어떤 양수 K야? 모든 K가 아니고 구간을 대칭을 잡았더니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요거는 요게 여기에서 삼중근을 숨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감소를 해야 된다는 거야. 뭐냐면 여기서 중근 형태가 되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게 K에서 마이너스 K니까 K에서 마이너스 K 이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감소하다 증가하면 안 돼요. 계속 기울기가 0까지는 되지만 음수 형태가 돼야 돼. 그래서 파란색으로 그려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기울기에 대한 정보까지 합쳐지면서 삼중근을 숨겨놓은 겁니다. 삼중근.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근을 숨겨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족권에서 이제 근이 최소한 2개 정도라는 거를 이제 알려줬듯이 그럼 두 개인가? 뭐 3개일 수도 있지. 뭐 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fx는 x세제곱의 최고창의 개수는 1이니까 x 빼기 알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울기가 8인 거 f 프라임 알파가 8인 걸 이용하면 알파 값이 나와요. 알파는 뭐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됐지. 자,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22번 맞춘 사람. 그래. 22번 하여튼 뭐 6평, 9평에서 22번의 이 지수로그 함수가 나왔는데 수능에도 지수로그 함수가 나올 가능성은 커. 왜냐면 이게 예비 시행에도 30번,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지수로그 문제로 나왔어. 예비 시행. 그러니까 2028학년도에 교육과정 바뀌는데 그때는 이제 수원 수투랑 이제 확토로만 수능 시험을 보거든. 그때가 됐을 때도 역시나 지수로그 제일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방향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야. 자, 해봅시다. A가 일단 1에서 36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수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로그 EX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직선 마이너스 X 더하기 T라고 하는 대충 일단 그려봅시다. 자, AX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EX가 있고 그 다음에 대충 기울기가 마이너스 1대가 이렇게 있어. 자, 그때 만나는 점이 여기가 A, 여기가 B. 자, 가조건에서 일단 CA라고 하는 애가 뭐야? C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CA가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 루트 2. 자, 경계를 잡으면 되죠. 자,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경계가 되는 애는 여기 당연히 루트이니까 여기 1일 때가 경계가 돼. 여기가 x좌표가 1일 때가 경계가 되고
당연히 그럼 2루트 2를 만들어낸다고 치면 여기가 2루트 2가 되려면은 여기 x좌표가 2가 경계가 됩니다. 이거 어렵진 않죠. 이게 지금 부등식으로 나왔는데 이 부등식 어려워할 거 없이 항상 이 부등식에 대한 이 표현이 둘 중에 하나야. 이게 너희들이 이게 헷갈리거든. y는 fx, 그러니까 ax를 다루거나 y는 뭐고 2x를 다루면 어느 게 헷갈리냐면 이게 함수가 통째로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이 부등식을 만들려고 하면 힘들어. 근데 이걸 쉽게 이해하는 거는 항상 이거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x랑 y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x, y. 그래서 부등식을 표현을 할 때 이게 CA로 길이로 나왔지만 이걸 x좌표 아니면 y좌표로 표현하면 돼. 그게 어느 게 더 유리한지는 문제 풀면서 따져봐야 돼요. 이거를 y좌표나 x좌표 둘 중에 하나로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이걸 두 개도 다 한 번에 표현을 못해. x도 y도 둘 중에 하나만 잡으면 돼.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x좌표 입장에서도 할 수 있고 y좌표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일단 문제를 조금만 더 볼게. 자,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t고 t 그다음에 여기도 t의 범위가 뭐 한 이 정도쯤 되겠네요. 하나가 더 있어. 나주권이 하나가 더 있어서 CB의 길이는 또 32 루트 2 루트 2. 자, 이렇게 일단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경계 상황을 잡는 거는 어렵지는 않죠. 자, 근데 이제 직선하고 곡선하고의 위치를 한번 다시 잡아볼게. 자, A점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에서 직선이 이렇게 딱 가서 여기 A야. 자, 좌표를 잡아봅시다. 알파와 A의 알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X좌표 아니면 Y좌표 두 개로 표현하시면 돼. 이게 지금 경계가 1이야. 그 다음에 경계가 2예요. 이런 상황이 돼야 돼. 자, 극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오케이야. 이렇게 되는 거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도 됩니다. 여기 1과 2 경계를 했을 때 이 사이에 직선과 곡선의 교점이 존재한다. 해석해요. 사이값 정리를 이용을 하면 더 좋아.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면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등식을 쓸 건데 부등식을 이제 어떻게 쓰냐면 여기 절편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절편이라고 하지 말고 이 y값으로 표현합시다. x좌표 1, 2가 중요하니까 여기를 y좌표로 표현만 하면 돼. 여기에다가 이제 1 집어넣으면 이게 a가 되지.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a 제곱이 되죠. 그러면 만나는 이 좌표 혹은 여기를 잡아도 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잡아도 됩니다. 자, 뭐 하나 해봅시다.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t잖아. 자, 이렇게 볼게. 여기 사이에 근이 생기려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y좌표는 얘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선으로 하면은 이렇게 요 사이에 이제 근이 생기는 상황이 되면은 여기 2를 집어넣은 값은 여기에 있는 이제 직선 형태로 본다면은 요거보다는 y좌표가 작아야 돼. 그거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1 집어넣어요. 1을 집어넣으면 a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여기가 a y좌표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 더하기 t 1을 집어넣은 거야. 그냥 이거보다 이렇게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2를 집어넣은 마이너스 2 더하기 t보다는 이렇게 크면 되죠. 자, 이 상황에서의 y좌표 직선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교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경계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에 y좌표가 얘보다 작아지면 돼. 이렇게 작아지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주체를 A로 정리할 거냐, T로 정리할 거냐, 이걸 좀 고민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Y좌표로 부등식을 잡았어요. 근데 이게 X좌표로도 표현할 수 있어. 여기 만나는 알파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요걸 이용을 했을 때 안 될 수도 있어. 이건 항상 이제 X좌표가 편할 때가 있고 Y좌표도 편할 때가 있어서 일단 둘 다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요러고 나면은 이제 다시 B라고 하는 점을 이제 다시 봅시다.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베타 콤마 로그 2의 베타를 표현해요. 자, 그럼 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경계로 치면 이제 길이 입장에서 32 루트 2인데 경계가 되면 여기가 32일 때 이렇게 길이가 32 루트이지. x좌표가 32가 경계야. 자, 그럼 베타라고 하는 애는 32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인데 이게 알파랑 베타의 관계가 좀 애매하지.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또 t에 대해서 다시 또 표현을 하려면 이게 여기 있는 x좌표로만 표현이 안 되니까 뭐 이쪽으로 넘겨서 사실 y 빼기 t로 해도 되고 x를 표현을 하려면 근데 뭐 방금 위에서 한 것처럼 여기다 그냥 집어넣읍시다.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경계 32야. 이렇게 되면 여기 32 루트 2가 되고 직선이 이렇게 들어와야 여기에서 길이가 32 루트 2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b가 되고 베타 그 다음에 로그 2의 베타가 돼요. 자, 32를 직선에다 집어넣어. 32를 직선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2 더하기 t 라고 하는데 이 값이 우리가 32를 집어넣은 값은 5가 되지. 5가 되고 5보다는 작거나 같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럼 뭐 이 t 입장에서는 37보다는 작거나 같은 상황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t로 기준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t로 기준을 잡는 게 좋겠지. t를 기준으로 가면 이쪽에다 놓을까요? 자, t를 가면은 a 더하기 1보다는 크고 이렇게 가면은 t를 기준으로 가면 a제곱 더하기 2보다는 작으면 돼. 이게 부등식이 두 개가 나왔어. 부등식이 두 개가 나왔어요. 이걸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fa라고 한대. 그러니까 지금 a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이 2에서부터 7까지거든. 2에서부터 7까지를 다 집어넣으면 사실 답을 내는 거는 뭐 어렵진 않아. 그냥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대충 이제 한 5 정도를 집어넣을게. 5를 집어넣으면 6. t 값이 5를 집어넣으면은 25 더하기 27 이렇게 되죠. 근데 t가 37보다는 작대. 근데 이걸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거든. 동시에 만족시키면 이게 제일 큰 값, 이게 제일 작은 값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7을 집어넣을게. 마지막 7 값을 집어넣으면 a에다 7을 집어넣으면 8에서 t가 7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37보다 커지거든. 그래서 77은 49에 51이고 마찬가지로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면은 이때는 최대값이 37, 최소값이 8 이렇게 돼.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마지막을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냥 직접 다 집어넣으면 상관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최소값은 이제 이게 a라고 하는 a 더하기 1이 최소값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최대값이 뭐가 되느냐는 상황마다 바뀌는 거야. 이게 37 기준으로 했을 때 상황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a 더하기 1과 a제곱 더하기 2가 있는데 요거를 만족을 시키면서 동시에 37보다 작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얘고 최소값이 얘가 되지. 근데 이 상황 말고 하나가 더 있지. 그래서 a 더하기 1과 a제곱 더하기 2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37인 이쯤 있어갖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37이 되고 최소값은 a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만 따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뭐 더해주면 돼요. 하여튼 뭐 상황 자체는 예전에 있던 이제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했을 때 기출문제에서 딱 요거 한 덩어리만 항상 냈거든. 그래서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부등식까지 이렇게 해갖고 뭐 만든 문제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 이제 공부했으면 부등식도 사실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 방정식만 나올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자, 미적분 가봅시다. 미적분도 난이도를 좀 낮췄는데 사실 28번도 어렵지는 않아. 그냥 하면 돼요. 일단 26번 어때? 기본 적분이라서 안 되면은 근데 이거 우리 그 노랑 책에서 뭐 요 정도 수준은 있습니다. 문제 그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7번 해봅시다. 27번
27번. 그 작년 수능이 상당히 27번이 어렵게 나와서 일부러 조금 난이도를 올렸는데 단순 미분 문제예요. 자, 해봅시다. fx가 코사인 x야. 근데 fx를 y축 방향으로 t만큼 평행 이동했대. 그럼 코사인 x에다가 마이너스 t만큼 평행 이동했고, 그 다음에 이 평행 이동한 이런 새로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면 는 0을 풀어야 돼요. 이제 는 0. 그때 x좌표는 s다. 이렇게 된 거야. 관계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럼 요거는 다시 쓸게. 코사인 s. s가 이게 t인데, 그 다음에 또 위에 실수 s의 값을 ht라고 했네. 그럼 요거 바꿉시다. s를 ht로 그냥 바꿔요. 자, 그러면 t에 대한 단일 식이 나오지. 한 개짜리 식이 나옵니다. 그래 놓고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h 프라임 마이너스 2분 루트 3이에요. 그냥 미분하면 돼. 미분합시다. 마이너스 사인에 합성하면서 미분이야. 그냥 h 프라임 t가 1이 되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h 프라임 t는 마이너스 사인의 ht 분의 1이야.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뭐 기본 방정식 하나 풀면 됩니다. 코사인의 h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자, 뭐 방정식 푸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x가 0에서 파이로 정의가 되어 있고 t도 마이너스 1에서 1로 정의가 되어 있어. 코사인 함수를 뭐 대충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파이에서, 아니구나, t는 마이너스 1에서 1이고 x가 0에서 파이까지니까 여기까지 안에서 코사인 안에 여기다가 이제 요게 s였어. 그리고 이게 이제 x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애니까 여기서 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애를 찾으면 되죠. 6분의 5파이지. 6분의 5파이. 자, 그럼 여기가 6분의 5파입니다. 여기에다가 6분의 5파이 집어넣으면 끝나요. 6분의 5파이 뭐 계산하시면 되죠.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딱 비주얼만 봐서는 뭐 어려운 킬러 문항처럼 보이는데 되게 쉬워.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돼. 28번은 좀 어렵긴 한데 이거는 뭐 각자 해결하는 걸로 하고, 자, 29번 갑시다. 29번 맞춰자. 29번. 그래도 이거 조금만 헷갈던데. 봅시다. 이거 잘 찍으면 된다 그랬잖아. 게다가 뭐 이거는 뭐 찍을 것도 없이 명확해요. 자, 일단 첫째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1은 양수, AN 등비.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N이 마이너스 2이거나 절대값 AN이 돼야 된대. 자, 이것만 봐도 느낌은 뭐지? 공비는 음수야. 처항이 양수예요. 근데 음수가 뜨니까 당연히 절대값을 붙였겠지. 그래서 공비가 일단 음수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래값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마지막에 그냥 뭐 B의 홀수항의 합을 구하시고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찍어요. 운 좋으면은 한 번이고, 운이 나쁘면은 이제 2번 풀어야 돼. 우리가 양수냐 나눠야 돼. 자, 근데 여기에 이제 AN에 여기만 봐도 명확하잖아. 이게 두 개를 연속으로 곱하면 이게 음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가 존재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뭐 이 양수음수 번갈아 가면서 숫자들이 바뀌는 상황을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B4가 1이래. B4가 1. 자, B4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2는 아니니까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서 와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럼 여기는 공비가 음수라고 했으니 초항이 양수니까 A4는 당연히 음수겠죠. 홀짝에 대해서 홀수항은 전부 다 양수인 거야. 그럼 짝수항은 다 음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A4는 마이너스 1입니다. 거의 다 풀었어. 거의 다 푼 겁니다.
요 문제를 풀 때 핵심은 뭐야? 딱 두 개의 정보만 얻어내면 끝나요. 두 개. A, R. 두 개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하나 나왔잖아요. 하나만 더 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애가, 그럼 뭐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사실 여기서도 경계가 나왔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B4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아니, A4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A3은 양수일 거고, 1보다 절대값은 크겠죠. 이게 뭐 일단 얘네 합이 점점 작아져야 수렴하는 형태가 될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2로 계속 유지가 되면은, 여기 급수, 무한대, bn이 수렴을 할 수가 없잖아. 얘가 마이너스 2분의 9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대충,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가 1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네 번째 항이 여기를 딱 찍었어. 그럼 대충 뭐 이런 정도와 이런 정도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항은 당연히 1보다 클 거고 당연히 여기 A2, A3, A1 양수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를 첫 번째 항부터 더한 값 중에서 A4까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등호는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럼 여기는 1이 되고 그 전에 A1, A2, A3 A1, A2, A3 A1과 A2를 곱하면 당연히 절대값은 마이너스 1보다 1을 기준으로 더 커지는 거고 두 번의 양수의 음수 곱했으면은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이쪽에 속합니다.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한 건 다 이쪽에 속하게 되겠지. 마이너스 2 이렇게 쓸게. 그러니까 B1, B2, B3 B4는 A4와 A5를 곱한 거야. 아니지 A5 그러니까 여기가 A5니까 여기는 이쪽으로 들어가네요. A5 그러면 이 세 개에 대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그마의 무한대 절대값 AN 네 번째 항부터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네 번째 항부터는 여기가 1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공비는 이제 뭐 음수 형태가 됐으니 1 빼기 R 분의 여기 네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6 더한 거가 마이너스 2분의 9면 이제 공비가 이렇게 나와요. 산수하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요거 나오면 뭐 이제 끝날 거죠. 나머지는 또 산수라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핵심은 가장 이제 확률이 높은 게 여기 양수, 공비, 음수 이게 제일 많이 나왔고 시중에 있는 어떤 문제를 다 풀어가도 한 80%가 그래요. 확률적으로 그래. 공비가 음수가 아닌 경우가 오히려 찾기가 힘들어. 거기에 뭔가 조작을 해놓지 않으면. 그래서 두 개의 정보만 끌어내면 돼. 그냥 하나에 대한 정보랑 그 다음에 대충 공비 하나만 찾으면 끝납니다. 자, 뭐 이 정도 얘기할게요. 30번은 맞춘 사람. 30번도 그냥 거저주는 문제로 넣는 건데. 자, 요것도 우리 노랑 책에서 또 나와요. 자,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쉽습니다. 자, fx가 a의 2에 2x랑 b의 2x랑 c 이렇게 돼 있어. 안 건드린 걸 후회할 걸. 자,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2에 2x 분의 fx를 집어넣어요. 구조가 어렵진 않습니다. b에 2x 더하기 c가 일단 2로 간대. 자, 뭐 급을 보면 얘네는 무시되는 거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a가 2이지. a는 2. 자, 그 다음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x를 곱하네. 그 여기 마이너스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고 f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2배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x가 됐으니까 2배 2의 마이너스 x 여기서 곱해져요. 2x가 그 다음에 여기는 b 그 다음에 c에 여기다가 2의 x가 곱해지고 여기 그냥 계산한 거야. 얘가 2가 나와야 된대.
n이 무한대로 가면 요거 말이 안 되지 이거. 그래서 c는 0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0으로 없어지고 b가 2. 이제 b가 2고 c는 0. 자, 그렇게 해서 fx가 결정이 돼요. 증가함수입니다. fx는 0을 집어넣으면은 4. 대충 뭐 여기 4 정도 지나가 이렇게 들어가는 함수예요. 자, 4에서 12까지 역함수 f의 역함수 gx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에서 12까지 이렇게 하면 되죠. 요만큼의 값을 적분하시오. 자, 요거 구해야 돼. 12가 나오는 값을 구해야 돼요. 얘가 12가 되는 값을 구해야 됩니다. 대충 산수해도 나올 수 있고, 뭐 운이 좋으면은 구할 수 있고, 인수분해 하시면은 뭐 어렵진 않게 나와요. ln2 이렇게 나옵니다. ln2.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이 사각형에서 이거 빼면 되지. 사각형은 12 ln2에서 인테그랄 0에서 ln2까지 fx를 적분함값을 빼면 되죠. 간단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일부러 이제 수능 때까지 필러문항은 한 개 정도만 낼 거예요. 28번 유치해. 뭐 그래도 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니까 하나 정도 넣고 나머지는 일부러 좀 쉽게 낼 거야. 30번 같은 경우만 해도 그냥 딱 봐서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안 풀면은 손해. 그리고 요 문제가 우리 노랑책에 있어요. 노랑책에 아닌가? 작년 거였나 문제가? 그렇게 뭐 비슷한 거 있어, 비슷한 거. 그거 할 때 또 한번 또 해봅시다. 자, 일단 좀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노란색 얼마나 풀어왔니? 풀어온 사람 있다. 노란색. 들어가. 그 자료 받았어? 일단 몇 개만 해보고 교재 없는 사람 안 갖고 왔어? 교재 다 있어요? 이제 몇 개만 일단 교재에 있는 거 몇 개만 일단 풀어봅시다. 아직 못 푸는 사람은 문제 번호로 써줄게. 이따가 적어. 다 할 건 아니고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고 쉬워서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서 7번 난이도 4까지가 그냥 단순 계산 문제야. 그래서 5, 6, 7 기준으로 할게. 5, 6, 7 그다음에 13 19 5, 6, 7이 별로 없네. 61 이거는 뭐 겁나긴 해요. 70 73 76 79 103 뭐 없네? 일단 요거 혹시 그 문제 풀다가 잘 안 풀린 거 있으면 또 얘기해. 세원의 질문 없어요? 둘 다 섞었어. 아, 다 있어? 그럼 좋은 거지 뭐. 특강도 집어넣고 수능 완성도 집어넣고 어려운 거 다 뺐어. 그냥 좀 쓸데없이 어려운 거 포함
그냥 난이도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다 뺐어요. 잘 안 풀리거나 하는 거 있으면은 얘기를 하세요. 괜히 뭐. 이 문제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다 푸는 게 아니고 그 대표 유형 거기에 숫자만 바꾼 문제들이 줄줄이 딸려 있어서 하나를 풀어보고 뭐 해설을 봤다 그러면은 해설 안 보고 그 옆에 숫자만 바꾼 걸 또 풀어보고 하시면 됩니다. 한 10분, 30분에 요거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따가 또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 미적분 모의고사 있죠. 5회? 5회를 또 시간 되면은 또 해봅시다. 또 아직 문제를 못 본 사람은 여기도 한번 또 풀어보세요. 5회는 8번만 빼고 8번은 좀 너무 어려우니까